민영 씨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해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핸드폰, 카카오톡. 핸드폰 있고.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목소리를 잃고 움직임이 힘들어진 민영 씨.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재활 운동을 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네, 열심히 운동해서 걷는 거라고. 걷는 거? 네. 네, 잘할 수 있게.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민영 씨는 현재 한 달째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반응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체적 반응이 있다던가 손을 움직인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누워만 있는 상태예요. 엄마 소리 들려? 엄마 소리 들려? 엄마는 아직도 이 상황이 믿겨지지 한 번 더 않습니다. 해봐.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엄마 걸까요? 목소리 들려? 근데 5년 전에 이 머리에 션터라는 거를 하고 있었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뇌소두증을 앓고 있던 민영 씨. 일정한 뇌척수액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관을 삽입해 축적된 뇌척수액을 빼주는 션트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라서 맑은 얼굴 그리고 기분 좋게 이제 수술실 들어갔어요. 기존에 삽입돼 있던 관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거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션트 빼는 데에서 유착이 돼갖고 교수님이 살살 돌려서 잘 뺐는데 끝을이 어디서 살짝 걸렸다고 약간 출혈기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는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출혈량은 더 많아졌다는데요. 결국 민영 씨는 머리에 찬 피를 빼내기 위해 응급수술을 3번이나 진행해야 했습니다. 꽉 잡아봐. 안 돼? 그림을 좀 보시면 수술 전의 사진이고 네. 저 하얀 게 관입니다. 이미 민영 씨는 이전의 수술을 통해서 이 관을 하나 가지고 있게 되죠. 그 관을 뽑아내죠. 예. 뽑아내고 새로 카테터를 넣고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그래서 뇌 CT에서 허옇게 보이는 거는 이건 출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뇌실에 출혈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환자 상태가 그리 썩 좋아지지 않아서 한 이틀 정도 있다 찍은 사진을 보니까 처음 사진보다 이게 많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의식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원인 중에는 이러한 출혈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가족들은 출혈이 생긴 것을 병원 측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민영 씨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 자세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관 교체 수술 직후만 해도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중환자실에 갔을 때는 그냥 언니 평소랑은 되게 똑같았어요. 진짜 간단한 수술을 잘 마쳤구나. 제스처 이런 거라든지 그냥 머리만 살짝 부어있을 뿐 그 외에는 다른 것도 없었거든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언니 민영 씨.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상이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얘를 자꾸 흔들어도 계속 자고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전공의 선생님도 오셔갖고 아우 뭐 다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은 민영 씨의 상태에 대해 병원에 재차 확인을 요구했지만 이틀이 지나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그제서야 급히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찍은 거하고 오늘 찍은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 머리가 하얀 거예요, CT가. 그러면서 뇌실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수술 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수술 이후 CT를 보면 출혈로 인해 뇌실이 점점 하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도 출혈이 좀 있다.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중환자실에서 교수님이고 전공이고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말인데 그 사이에 뭘 했는지 저희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나.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고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체 무엇이 민영 씨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가족은 그저 민영 씨가 호전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박사님이 수술 이후에 민영 씨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고 이 가족들이 보고 걱정이 돼서 확인을 했습니다. 출혈이 있는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를 안 취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출혈이 있었다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수술이나 처치나 어떤 시술을 하게 되면 출혈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의료진에서는 저런 정도의 출혈은 흡수가 되거나 관을 통해서 빠져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보다는 환자 상태를 관찰을 해가면서 추이를 지켜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임상적인 처치 방향이라든가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48시간이나 지나고 나서 CT를 찍은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CT라는 검사를 그러면 환자가 상태가 1mm라도 변하는 순간마다 계속 찍어댄다 그러면 사실 하루에 10개, 20개도 찍어야겠죠. 제가 의무 기록을 봤을 때는 뭐 조금씩은 안 좋아지지만 당장 뭐 한두 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 CT를 찍어야 되는 응급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보기엔 어떠세요? 네. 그래서 관을 뽑거나 뺄 때 충분히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네. 출혈이 생긴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술에 대해서 따라오는 불가피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출혈이 생긴 환자이고 환자 상태가 계속 잠만 자고 의식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출혈이 계속 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찍어봤다고 한다면 한 48시간 이후엔 수술을 몇 차례를 했는데 그런 수술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를 좀 면밀하게 감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네. 또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법률적으로 이제 자세히 계속 관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실을 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혈이 생긴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 환자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늦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좀 더 이제 수술이라든가 이런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뇌 손상이 좀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